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들 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어떤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LED 급등 투자 전략입니다. 어제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LED 종목도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말씀대로 서울 반도체, 루멘스 그리고 우리 ENL까지 상한가하는 모습이었고요. LG 이노텍도 10% 넘는 급등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과장님 이렇게 LED주가 튀어오르는 모습인데 이전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좀 같이 좀 겹치더라고요. 굉장히 고점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견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 스타일상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어제 LED 주가들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중국 디지타임즈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LED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중단한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 보도 누가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CIMB 증권이라고 이제 말레이시아계 증권사에서 스팟 코멘터리를 좀 달았어요. 스팟 코멘트가 이제 시장에 좀 알려지게 되면서 이러한 보도가 있었구나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LED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돈이 좀 쏠리는 현상이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보도에 따르면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보조금 그만하는 이유가 이제 기존의 어떤 지원 간행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저해하고 WTO 규정 위반에 따른 국제협력 분쟁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WTO 규정 위반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핑계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사실 깊게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지방정부 부패랑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산업이 또 LED였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좀 한번 다뤄볼 텐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 반도체 루멘스 상한가하고 또 미국의 크리도 6%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좀 하나하나 좀 좀 풀어봐야 될 텐데 좀 더 자세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제가 결론부터 딱 짚고 갈게요. 네.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단기 재료지 이건 연속성이 있다고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10년 장기 보게 되면은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어떤 호재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중국 내 LED 산업 육성 구조를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준비를 했죠. 이제 중국의 샤먼시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서 LED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발주가 되는지가 예를 들면은 중국의 샤먼시 정부가 발주를 할 때 보조금을 같이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같이 줬을 때 LED 기업, 산안이라는 LED 기업이 그 보조금하고 그 발주금, 선집행한 발주금을 받아서 MOCVD에 투자를 하고요. 그 MOCVD 기계를 사들여 와서 생산 및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원래는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물건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예산을 선집행하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선집행하게 되고요. 그 돈 받아서 기업이 만들어지고 설비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정부가 기업을 만들어 주는 거와 다름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생산 및 납품이 이루어진. 제가 앞서서 이제 정부의 어떤 지방정부 부패가 LED 기업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중앙정부가 신기술 육성이라 그래서 LED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해 가는 과정에서 LED 기업들을 육성해라. 그리고 LED를 많이 써라라는 오더를 지방정부에 내려주게 되고 그 지방정부가 이를 역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 선집행 등을 통해서 기업 설립 및 설비 투자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구조. 그러면서 글로벌리한 어떤 LED 시장은 공급 과잉 기조에 접어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 지방정부 내에서는 그게 계속해서 이제 찍어내면 사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 어떤 공급이라든지 수요의 어떤 그런 거에 맞물리지 않고 계속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중국 내에서는 LED 기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그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고 좀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과장님. 일단은 그런 지원책이 지금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지원책이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끝나게 되면은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제한돼서 오히려 LED에는 호재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원래 실적이 항상 문제였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지원책이 끝나게 됐을 때 추가 공급이 제한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말 호재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뭐 그게 뭐 2, 3년, 뭐 4년 그렇게 보면 모르겠는 게 일단은 보조금 및 세제 혜택으로 설비 증설을 계속 해왔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급 과잉 국면에 접어들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정확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동률 대만 내 이제 칩 패키지 업체의 가동률인데 지금 6에서 7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에서 70% 수준이란 말이 뭐냐면은 공장이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LED 가격이 조금 적자니까 지금 이익이 안 나니까 공장을 놀리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가동률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못 올라갑니다. 이 구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LED 가격이 앞으로도 1, 2년 이상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퇴출이 되는 기업들이 나와야 돼요.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예.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상 이제 치킨 게임이 좀 시작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제 준비된 또 그림을 보게 되시면 이게 중국산하고 이제 글로벌 평균 LED 가격인데 글로벌 평균이 13.3불, 중국산이 5.2불이에요. 거의 뭐 3배는 아니지만 2.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원 주고 전구따마 사는데 13,000원 주고 전구따마 사야 되는 저 같아도 중국산 쓰겠어요. 솔직히. 품질 문제도 품질 문제지만 사실 근데 이게 기술력 문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서울반도체 사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서울반도체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중국 같은 경우는 품질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부품 자체가 너무 저질이다. 그리고 뭐 그게 단시간 뭐 500시간 이상 뭐 700시간 정도는 뭐 그게 빛을 발하지만 그 이후에는 불량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뭐 점점 더 중국산에 대한 안 좋은 품질을 인지하고 퇴출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자기들이 뜯어다 보니까 알루미늄 대신에 대나무를 쓴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반도체 사장님이랑 이제 헤어지고 이제 저희 이제 전문 투자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서울반도체는 이제 알루미늄 써서 이제 좋은 품질을 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 대나무를 가지고도 불이 들어오게 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기술력이다. 저희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다. 이게 창의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진짜 기술인 것 같거든요. 더 싸게 어찌됐든 싸게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니까 중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기술력으로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기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또 위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LED 산업 자체에 지금 현재 나온 있던 이슈들은 낙폭 과대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등이 뭐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내다보고 계신 거네요.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게 워낙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워낙에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어지는 건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별로 제가 한번 빠르게 짚어드리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루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TV 부분이 큰데 내년에 이제 QD-TV라고 들어보시죠. 퀀텀 닷이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TV 쇼한 퀀텀 닷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10%대인데 LED는 사실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뭐 애플 및 글로벌 핸드셋 업체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더 크고 사실 지금 이번에 그 뭐 구글에서 조립형 뭐 핸드폰 나온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글로벌 핸드셋 업체의 동향을 좀 주시하면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수혜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좀 좁혀질 거다. 치킨 게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대응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현중 과장이 좀 체크해준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잘 체크하시면 좀 장기적으로 좀 훨씬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얼마 전에 이제 뭐 건자재주, 시멘트주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뭐 20% 이상 좀 상당히 좋은 수익률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성신양이나 쌍용양에 그리고 윈하이텍을 개별주로 이제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저희가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주택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전세 대란이라든지 뭐 주택 가격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든지 이런 게 안 좋은 뉴스가 아니고 주택 가격에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주택에 대한 어떤 구매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거자재주에 대해서는 좀 좋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이현중 과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